자, 입지론 요약 정리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론 파트는 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처음에 이제 보는데요. 자, 입지론 파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본소를 보잖아요. 개발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소에 이제 개발론에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소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요. 개발 파트에 있는데 입지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 LQ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LQ라는 자체가 그 지역이 특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우리가 중요한데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A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그 이천시라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닉스 반도체가 딴 데로 지금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요. 하이닉스 반도체. 이 반도체 산업이 수출 산업입니다. 기반 산업이거든요. 그럼 기반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용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부양가족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기반이 늘어난다면 식당도 늘어나겠고요. 뭐 호프집, 노래방, 식당,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이제 비기반 산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기반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비기반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의 판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입지계수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올라가는데요. 그 A 지역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구는 섬유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산업 중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수 있고요. 자, 전국도 전산업 중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구 지역이 만약에 100명 중에서 20명이다. 그럼 20%가 되거든요. 전국은 100명 중에서 10명이다. 10%가 돼요. 그럼 2라는 숫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20%가 되고 10%가 된다. 그럼 2라는 숫자가 되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지계수는 LQ라고 해서 특정한 산업의 지역 특화도는 산업의 상대적인 집중도에 의한 것이다. 입지계수는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지역 특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산업의 지역 특화도는 특정 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업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산업이 그 지역에 차지하는 비율을 전국을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1Q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그 지역이 특화 산업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비기반, 비특화 산업이고요. 만약에 1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자기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LQ는 1보다 커야 된다는, 특히 이제 LQ가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LQ가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산업 입지, 서비스 입지를 좀 강하게 갖고 이 공업 입지나 농업 입지는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 정리해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농업 입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튀네이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릿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튀네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인 농업입니다. 안쪽은 지대가 높고요.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티넨이 살던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자, 모든 농산물이 이쪽으로 집화하죠. 나가기 때문에 수송비가 각 방향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나갈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어가고 안쪽으로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얘와 얘,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티는 지가가 토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현대적 입지론에서 기초를 제공해서 오늘날의 도시 토지용의 분할을 분석하면서 2차 지대 곡선의 토지에 대한 토대를 줍니다. 자, 그래 지대 곡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려본다면요. 자, 지대라는 자체는 자, 이 다음에 입지론 다음에 이제 지대이론이라는 게 리카도의 차익지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대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럼 매출액, 매상구에서 생산비를 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수송비까지 포함을 된 거죠. 그래서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80원입니다. 얘가 80원이면 얘가 10원이 돼서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대 곡선은 지대가 있으면요.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가게 되면 자, 한계지대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대가 높고 여기는 수송비가 높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파른 것은 집약일수록 더 안쪽에 있고요. 조방일수록 더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쪽은 집약적 농업, 바깥은 조방적 농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영향을 입찰지대 이론을 영향을 줍니다. 입찰지대 곡선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대가 있고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자, 산업이 이제 A, B, C로 봐요. A, B, C가 있다면 자,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쪽이 안쪽에 있습니다.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C가 되겠죠. 그래서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농업용이 이렇게 입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대와 수송비는 서로 반비례, 역비례 관계고요.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상고에다 생산비, 수송비, 수송비를 강조하는 학자가 튜넨이다. 그럼 이 수송비를 또 연결받은 학자가 이 공업입전의 베버예요.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버가 생각하는 3대 인자는 수송비, 노동비를 적게 하고요. 직접이 나는 이익은 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버는 공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일반적으로 입지 인자는 수송비와 노동비를 또 중시하며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입지 인자로 직접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음에 우리가 상업입지를 가겠지만 이 레시라는 학자를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레시는 최대 수요론입니다.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수요가 많으려면 시장이 확대돼야 됩니다.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윤 극대화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법으로 간다면 자, 베버는 비읍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고 레시는 시온이니까 최대 수요이다. 그래서 자, 1차 농업은 1차니까 튜넨이라고요. 공업은 2차니까 베버하고 레시인데 베버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베버 꼭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바보 같은 놈아 넌 최소 비용이 아니라 최대 수요를 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농업입지하고 공업입지로는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좀 체크해 보세요. 물론 뭐 여기 이 기본에서 배웠던 수송비 지향의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형,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 지향형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업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앞쪽에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상업입지를 가장 강조를 했죠. 크리스탈로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가 고차, 대학교에서부터 거리가 멀고 또 규모가 크며 다양한 중심지를 가지고요. 저차에서 동사무소에서 고차, 시청까지 간다면 시청의 수는 줄면서 피라미드형이 나타나고 중형마트를 포용하는 저차는 구멍가게는 고차로 갈수록 그 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둘 다 감소한다는, 줄어든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네일리의 인력 법칙은 뉴턴의 중력 모형을 이용해서 중력 모형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인력은 규모가 클수록, 인구가 클수록 커지며 거리가 멀을수록 작아진다.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으로 네일, 자, B는 영어로 레인입니다. 그래서 네일리는 인구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크기에 우리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인력이 더 센 쪽이 권역 확대를 하는 우리가 저차 중심에 가까운 곳에서 한다는 것은 상권의 분기점은 더 가까운 곳에 더 가깝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권의 분기점을 처음으로 구분했는데요. A 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고, 자,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다. 그럼 저차에 가깝다는 것은 자, 작은 도시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 네일리, 자, 3차는 3명이죠. 그 다음에 허프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자, 요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이 입지계수를 봤고요. 그다음에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의 크리스탈러 봤고 네일리 봤습니다. 컨버스라는 학자입니다. 자, 컨버스는 수정 소매 인력인데 컨버스에 대한 분기점이죠. 그래서 이 두 경쟁 사이의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일리 중력모를 수정해서 유효성을 입증하는데요.
분기점에 대해서 그 구매 지향이 같은 것이다 라면서 그 거리를 재는 학자가 컨버스고요. 허프는 확률 모형을 주장합니다. 네일리 컨버스는 중력 모형을 발전시키면서 확률적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자, 크리스탈론은 어떻습니까? 주요자의 분포. 자, 크리스탈론은 거시적이다. 이렇게 야매 가르쳤죠.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으로서 미시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가 중심지, 허프는 중심지 이론에서 소비자는 적당한 거리에 고차, 이마트가 있으면 인근에 구멍가게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자, 이 내용입니다. 공간균배의 원리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점포 사이 공간을 서로 균배한다. 그래서 시장이 좁고 작으면 집심, 다 지읒 들어간다 그랬어요. 넓고 크면 산재, 지심은 도심에 모입니다. 배우지 중심지에 모일수록 백화점이나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급 의류점, 대형 서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요. 집재는 동일업종끼리 모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가구단지. 산재성은 동업종끼리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잡화점이나 어물점이라는 자체는 자 생선칼을 파는데요. 근데 어구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구점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기구입니다. 자 이건 국부적으로 모여 있어야 되고요. 동업종끼리 국부적으로 모여 있어야 됩니다. 농기구는 농촌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발소, 공중목욕탕, 세탁소. 자, 이발소는 같이 있으면 바리깡 갖고 나오고, 어때요? 세탁소는 다리미 갖고 나오죠. 그래서 무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여 있습니다. 도심에 모여 있고, 집심, 같은 업종끼리 모이고, 국부적으로 모이는데, 산재성만 흩어져 있다. 산재성 위주로 좀 공부해 보시면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입지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